겁나 반갑소! 올 새벽 2시 반에 젤라드에서 온 김종승 강사여버려요. 반갑소! 자, 오늘의 메인 포인트, 나를 알리는 빅3 마케팅.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예요. 빅데이터 마케팅, 그리고 오토 마케팅, 동영상 마케팅. 이 최신의 정말 힛 트렌드인데, 짧은 시간에 이걸 실습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어디서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척도는 조금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마케팅. 혹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걸 3D 태그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빅데이터. 혹시 빅데이터 관련해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어디다 찾아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빅데이터가 엑셀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뭐뭐뭐 강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뭐뭐 엑셀. 근데 엑셀은 오피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한 데이터를 수집보다는 분석하는 데 정말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형 데이터,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함수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사용자가 그것을 분해를 할 수 있지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많이 하고 계시는 페이스북에서 10년치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엑셀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엑셀 할아버지가 와도 못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정해져 있는 틀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정해져 있지 않는 그냥 틀도 없고 그냥 막무가내 있는 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게 하둡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R이라는 분석 도구를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때 거의 1년, 2년은 거의 하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몇백 년 이상을 정말 확 해버리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비용도 들지도 않고 요새는 서버도 클라우드 서버가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3년에 걸쳐서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51억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들어가는 게 한 300명 이상 들어가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한 달에 우리나라 돈 200만 원에 끝낸 게 바로 이 클라우드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전라도에서 온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눈만 깜빡하면 서울은 예전에 코를 베갔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뇌를 베가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이런 클라우드를 활용한 게 뭘까? 실사례가 있어요. 혹시 서울시 심야버스 알고 계신가요? 이걸 처음에 어디 노선을 할까 서울시가 고민을 하다가 KT 빅데이터 팀이 있어요. 거기가 조인을 해가지고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가장 많이 택시를 콜하는 데 있잖아요. KT로. 그 기지국을 이 빨간색이 나오는 부분이 가장 많이 전화를 한 곳이에요. 그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버스 노선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심야 노선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혹시 파리바게뜨 아시나요? 네. 빵 사시죠? 거기도 기상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면 오늘은 빵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다. 분석을 해서 각 지점 151개인가 8개 점포에 다 쏴줘요. 발주량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생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혼자서 여러분의 노트북에 최신형 노트북에 정말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스타벅스 모닝커피와 함께 열심히 작업해서 하루 종일 분석할 수 있는 게 빅데이터 양이 예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의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와 IT와 그리고 제방 기술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제가 오늘 나를 알리는 빅3 마케팅을 해주냐?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첫 번째 빅데이터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십니다. 제2의 인생을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 내가 뭔가를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잡아주세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정말 최대 맥시멈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는 300년, 500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걸 하루 안에 다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에게 오는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주최자 교수님이 누구시죠? 그렇죠.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처음에 보호를 해드려야 돼. 보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효석 교수님이 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개 포털 검색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얀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7일 오늘 아침 새벽 1시까지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정말 씻으면서 분석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이 땡땡땡 교수님은 이 두 개 포털에서 어느 분야에 정말 클라우드, 쉽게 말하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는 그 연관 검색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큰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두 포털에서 땡땡땡 교수님은 뭐가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시고 또는 대학교를 나와서 또 난 스피치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강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1인자가 누군가요? 스피치의 1인자는. 바로 이분이세요. 근데 내가 이분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정하게. 어렵죠. 제가 회사에서 뭘 하냐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교육 담당자면 1시간에 30만 원이에요. 페이가. 그런데 이 A급 강사님도 섭외할 수 있고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B급 강사님도 섭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섭외할 수 있는 이 교육 담당자는 누굴 섭외할까요? A, B.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이 나는 스피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사람과 겹치지 않고 일명 블루오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오늘 오후에 하시는 이 시간 끝나고 나시면 하시는 강의 제목이 무엇이죠? 김 교수님? 예. 보이는 보이스. 보이는 보이스.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그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B급 강사야. 근데 난 스피치를 해야 돼. 그러면 보이는 보이스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연륜도 짧고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도 없고 자본력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난 생계형이야.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방법이 있었구나. 보여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입고 온 게 아니라 뭐냐. 앞에 불 잠깐만 꺼주시겠습니까? 야광이 아닙니다. 이퀄라이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이는 보이스예요. 바로 이게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데시벨이 고음, 저음, 중저음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게 한 다음에 명강사와 일반 학생의 데시벨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일부러 구현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님은 중저음이 굉장히 강하신데 고음이 약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커리큘럼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와닿나요? 와닿지 않나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했어. 내 거니까 내 돈 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쉐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셜 마케팅이 쉽게 말하면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자, 잠깐만요. 끊어가겠습니다. 레이 1293
그다음에 6513 QM5 차 빼달랍니다. 여기가 3층 철거를 하는데요. 철거차가 와야 되는데 빼줘야 돼요. 잠깐 끌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끊어서 찍어서 갈게요. 춥지는 않습니다. 2개 입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비 오는데 이걸 벗어야 되나? 그냥 할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도 쉽게 구매 가능해요. 어디서요? 이퀄라이징 그냥 LED 티셔츠라고 치시면 다 팔아요. 예, 인터넷에도 봤어요. 근데 이걸 제작하기에는 시간이 저도 없었어요. 원래 제작 툴은 뭐였냐면 전 옷에 LED를 부착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형상이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개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막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봐서 되는데? 드론도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블루오션이 무엇인가라고 찾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좀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바로 다음 챕터로 넘어갈까요? 이 정도 얘기해주세요. 이 정도 박수도 안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편집 좀 잡고 가보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그걸 있어요. 예를 들어 전국의 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도를 보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쉽게 말하면 10년치 네이버의 블로그를 다 긁어오는 거예요. 쫙. 그리고 가장 많이 스피치라는 단어가 나온 그 지역을 빨간색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속초가 스피치가 굉장히 강하네?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페이스북 친구나 이쪽을 연관해서 강의를 뿌리면 굉장히 올 확률이 높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들어가야지 감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왔으니까 패턴이 이렇게 가겠지라고 하면 이렇게 해왔으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망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명 그 패션 매장 로드샵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을 할 때든 첫 번째 지금은 분석이 중요합니다. 분석이 중요합니다. 분석은 이런 로그 데이터,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감으로 하는 건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즉 분석가를 꼭 만나셔야 돼요. 그게 빅데이터 마케팅, 즉 나를 알리는 빅3 마케팅의 첫 번째예요. 분석. 두 번째, 이제 분석했어.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알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토 마케팅. 혹시 오토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한번 설명해, 어떤 걸, 이 오토를 풀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잠깐 들었었는데 잠깐. 제가 어제 이제 백화점에 갔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 폰으로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뭐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오. 그렇죠. 오투어 마케팅은 뭐냐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양발 포함해서 속옷까지. 한 번쯤 다 사보셨죠? 예전에는 매장을 가서 실물을 보고 현금을 주고 샀어요. 카드를 주거나 결제를 하고. 근데 요새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인터넷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장을 가봐요. 오프라인 매장을. 그리고 만져보고 입어봐요. 특히 여성분들 패션 매장 가가지고 사진하면서 정말 입어봐. 그러면서 다음에 올게요 라고 하면서 그 품목과 사이즈를 기억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10만 원이나 싸네? 클릭 결제. 이게 바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현 세태예요. 그러면 자, 이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요새 많이 나옵니다. 자, 보면 페이스북 마케팅, 트위터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유튜브 마케팅, 카카오 스토리 마케팅 아주 그냥 마케팅이 너무 많아.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 다 배웠어. 그럼 또 트위터 마케팅 배우러 막 다니세요, 막. 그러다가 이게 끝나면 블로그 마케팅. 하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고 트렌드는 점점 변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온라인에 강한지 오프라인에 강한지 첫 번째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게 있어요. 중간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now 현재 2015년 11월 7일자 이 백화점들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어떤 업체일까요? 맞춰보세요. 예? 옥션. 또 온라인. 이게 온라인 어떤 거? 추상적인 거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쿠팡. 좀 더. 소셜. 추상적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답을 추상적이게 하게 되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맞추신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티몬. 자, 티몬은 좀 약해요. 티몬보다 한 단계 윗급이 있어요. 카카오톡, 쿠차. 그렇군요. 11번가.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이걸 아시나요? 네이버 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이버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총 7층의 건물입니다. 지상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1층에는 화장품 뷰티, 2층에는 수입 부티크 3층 여성 캐주얼, 4층 이지 언더웨어, 5층 슈즈 핸드백, 6층 시계, 7층 남성 패션. 처음 들어보셨죠? 아울렛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토 매장이 뭐냐면 이 사이트에 여기 만약에 3층 여성 캐주얼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실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의 마켓 시장과 오프라인의 백화점이 됐든 로드샵이 됐든 임대 매장이 됐든 거기와 연결을 해서 거기서 산 옷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잖아요. 동일하게 가지 않고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온라인 투 이 오토 마케팅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거예요. 즉 여러분이 피자 가게를 연다, 빵 가게를 연다, 옷 가게를 연다고 했을 때 로드샵 매장 열어놓고 다 열었다 그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세트, 이런 트렌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뒤처지게 되고 매출이 급락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처음에 빅데이터 마케팅 분석을 잘하고 두 번째 오토 마케팅 어떤 것, 즉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장점은 더욱더 장점을, 단점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은 자신의 투자 대비 임대 수수료 넘어서 흑자, 손익분기점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첫째 분석을 먼저 잘 하시고 두 번째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연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나는 온라인이 굉장히 강해. 분석적으로. 그리고 나는 떡집을 하는데 이 신사동에 떡집이 없어. 예를 들면 난 이걸 할 거야. 그럼 홍보를 해야 되는지 홍보 영상 지금도 저도 뒤에 보시면 저 한번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카메라로 찍고 있죠.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지를 하지 않고 사진을 찍지 않고 왜 영상을 찍을까요? 실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동영상 마케팅인데 뭐랄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봐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보는 게 좋은데 이게 보는 게 움직이는 게 있고 멈춘 게 있습니다. 제 PT에 특이한 거 하나 느낀 거 없으십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항상 움직여야, 살아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신의 IT 집약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마트폰이에요. 정말 이게 모든 지금 지식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IT 결정체예요. 이걸 갖고 있으셔서 최신의 트렌드를 항상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요. 나만이 내 공간에서.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죽어 있으면 굉장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영상 마케팅은 어떻게 할까? 혹시 이게 어느 그룹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쁜지는 아는데 어느 그룹인지. 아, 소리 나신 분. 띠 울리셨으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굴까요? 모르시면 늙으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관심이 없는 거지. 자. 총각이니까. 그러면 그냥 발표도 안 시키고 물어보지 않게 손만 그냥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나는 중학생 자녀가 있다. 중학생. 아니, 발표 안 시켜요, 그냥. 알겠습니다. 자녀들은 이걸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 압니다. 누구누구누구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봤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남진 나오나 아시죠? 그렇죠. 남진 나오나 이미자가 나오면 우린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요새 애들은 어떻게 볼까? 이거예요. 자, 이게 인터넷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보겠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내가 어떤 업을 할 때 오늘하고 한 3년만 하고 나는 먹고 튀겠다. 그러면 이런 걸 배우지 않아요.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3년만 하고 나 그냥 취미로 회계 여행 다니면서 하면 돼. 근데 장기적으로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이걸 벌어서 집도 사고 AI도 키우고 이렇게 하실 거라면 이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장래 미래 고객이 지금은 다 학생이라는 거죠. 이게 자 남진 나오는 이게 이미자라고 해. 우린 이렇게 봤어. 근데 난 이미자가 싫어. 이미자 말고 또 있죠. 누가 있죠? 유명한 여자. 그 여러분 시대. 문진환. 그렇지. 난 문진환만 보고 싶어. 그러면 요새 애들은 이렇게 봐요. 내가 보고 싶은 애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애만 보여줘요. 알겠죠?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애는 됐어. 난 이미자 팬이니까 이미자만. 갖고 여보 나는 남진 팬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 애만 잡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멀티트랙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왜 할까요? 좀만 더 높게 가보게요. 높게. 이건 너무 아래. 좀만 더. 이걸 왜 네이버에서 만들었을까요? 왜 네이버에서 신서유기 쭉받지에 강호동을 불러가지고 TVN과 함께해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왜? 지금은 플랫폼 시장이 변했습니다. 왜? 모든 주 타겟층이 젊은 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더라도 이 젊은 층이 나이를 먹고 가면서 일반 고객에서 단골 고객에서 VIP 고객이 되려면 그들이 보고 있는 시선을 패턴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요새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일명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 있어요. 뭐냐? 더 보고 싶으면 더 보면 좋은데, 자, 이거죠. 이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정말 다국적 동영상 기업이 있어요. 유튜브 360도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좌측 위에 보면 이거 방향들 보이시죠? 자, 이걸 봐서 이거는 나의 찍는 사람의 시선이에요. 근데 난 이거 싫어.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가셔가지고 원하는 방향 돌리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이거 사람들 보고 싶어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전에는 객관적인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주관적인 시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상을 만들 때도 모두 다 주관적인 시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유튜브 360도 카메라가 또 있어요. 드론도 나왔고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뭐하게 바뀌어요. 예. 자,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내려보는 거 어지러워.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도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타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동영상 마케팅의 두 가지 보셨죠? 즉 빅데이터로 제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오토 마케팅. 나는 어떤 게 강점인가? 그리고 홍보를 할 때는 뭘로 해야 될까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세요. 왜? 요새 젊은 층이 네이버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2초에서 4초예요. 영상을 보는 게 짧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내 시각에서 소통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예전에 스마트폰 중에 이게 있었어요. 가로 본능 들어보셨나요? 가로 본능 혹시 아세요? 삼성에서 나왔던 가로 본능 딱 이 폴더인데 딱 꺾어가지고 정말 쇼킹했죠? 근데 요새는 뭐가 유행일까요? 본능은 똑같아. 가로를 빼고 세로 본능. 이렇게 찍잖아요, 스마트폰 다. 이게 세로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어. 그러면 누구누구 제공하는데 화면이 어떻게 나온가요? 양옆에 다 껌하고 스마트폰 화면이 나오죠. 즉 요새는 세로로 본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툴이 대세예요. 그리고 또 연예인이 본인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취미로 한다. 그냥 재미삼아 한다라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투자 대비 목적이 확실하다면 마케팅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를 알리는 빅3 마케팅 뭐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빅데이터. 그걸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두 글자.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가 뭔가요? 나는 어떤 게 장점이고 약점인가 그걸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죠? 동영상으로 홍보용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든 블로그든 카카오든 옐로우페이지든 어떤 것이든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또 언젠가 어디선가 저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에게 귀한 시간 먼저 내주신 김효석 교수님이야 저기 촬영하신 선생님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고맙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